오늘은 어린이집 하원 후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면 우리 아이 정서 발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린이집 하원 후 첫 30분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충전하는 정서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어린이집 기본반을 하든 연장반을 하든 상관없이 부모와 일정 시간 떨어져 하루를 보낸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하원 후 30분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바깥놀이를 나가기는 하지만 실내 놀이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정적인 활동이 많은 편이에요. 또한 친구와 관계 맺기, 선생님 이야기 듣기, 규칙 지키기를 하면서 긴장하고 스트레스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원 후에는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이터, 공원, 집 앞 걷기 등 거창한 활동이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부모님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멀리서 위험해,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보다 30분만 딱 30분만 아이 가까이에 있어주세요. 오, 지우가 개미를 보고네. 표현해주세요. 이런 상호작용은 언어 발달과 사고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비와 장화를 준비해서 물 웅덩이를 밟아보고 젖은 나뭇잎도 만져보고 빗소리를 들어보는 경험. 아이에게는 모두 훌륭한 감각놀이가 됩니다. 아이는 혼자 놀고 있고 엄마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우리 아이 정서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걸을 수 있는 아기라면 걸어서 집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걸으면서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대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에서도 조금 먼 거리를 걸어가거나 현장학습을 갈 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평소에 많이 걷지 않는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거나 안을 수 있도록 백팩을 메거나 최대한 짐 없이 손은 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도로 쪽으로 뛰어가서 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도저히 밖에서 놀기 어려운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린이 홈트, 키즈 요가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우리 아이가 따라할 만한 동작들이 있어요. 미리 배워 놓았다가 같이 하시면 엄마도 따로 운동할 시간 내지 않고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웃을 일이 많아진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예측 가능한 하루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집에 오기, 씻기, 옷 갈아입기, 저녁 먹기, 놀이하기, 책 보기, 잠자기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아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이 높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원 후에는 작은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세요. 놀이터 갈까? 집에 바로 갈까? 고기 먹을까? 생선 먹을까? 아이들은 선택을 할 때 내 생각을 존중받고 있구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등원할 때 하원 후에 어떤 간식을 먹을지 무슨 놀이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어린이집 끝나면 공룡놀이 하려고 엄마가 준비해놨다 이런 말에 아이는 기분 좋게 하루를 버틸 수 있고 부모님과 애착도 더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대신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뭐 했어? 친구랑 잘 놀았어? 궁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루 종일 긴장했던 아이에게 대답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우리 지우 많이 보고 싶었어. 오늘도 어린이집 잘 다녀왔네. 기특해. 아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왜 그래? 대신에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주세요. 특히 아이 앞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도 어른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모두 느끼거든요. 그런데 집에 오면 왜 때를 쓸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잘 있었다는데 집에서는 징징거리고 때를 쓰고 계속 안아달라고 할까요? 어린이집에서는 참고 있던 마음을 집에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만 울어 라고 하기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안아줄게 하고 먼저 마음을 받아주세요. 딱 30분
30분만 휴대폰 멀리 놓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감정에 공감하고 기분을 좀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행동을 허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 다 울고 말해줘. 기다릴게. 기분 안 좋다고 엄마 때리면 안 돼. 안아주세요.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은 받아주되 잘못된 행동은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아이의 정서를 돌보려면 부모님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부모가 지쳐 있으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보양식도 드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세요. 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괜찮은 부모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집보다 완벽한 저녁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반겨주는 경험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공간이고 집은 아이가 다시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퇴근이 늦은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에 밤 늦게까지 아이랑 놀아주시는데요. 그러면 피곤해서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어린이집 안 간다고 하고 짜증을 내며 시작하게 됩니다. 늦어도 9시에는 잘 수 있게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자기 전에 그림책 한두 권 읽어주면서 스킨십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주말이나 휴가 때 실컷 놀아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육아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모여서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정보와 육아 정보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영상을 보고 아직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서 죄책감이 든다. 연장반에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결핍 없이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해봤어요.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진솔한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오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원 후에 이거 하면 좋아요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